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년이 10회는 여러모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년이 엄마 최공선의 추월 만정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았나요? 문소리 배우가 예전에 소리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건 소리가 아니라 하늘 품은 울부짖음이라고 할까요? 목소리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 빈 곳을 눈물과 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운 최공선의 추월 만정. 저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사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너무 탁해서 더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하필 소리를 한 시점도 해가 뜨기 직전이라 해가 떠올라오면서 희망까지도 용솟음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오지 않는 고음을 못 부르면 떡목이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면 명창 소리도 듣는다는 걸 채공선이 완전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한편 로운 가죽 자켓을 입고 용안 터진 옥경 선배는 매너 없이 공연 당일 국극 은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강소복 단장 우울증 안 걸리는 게 용한 것 같아요. 우리 소복 단장님 친했던 친구한테 물벼락 맞고 옥경이에게 다음 공연은 너가 하고 싶은 걸로 하게 해주겠다고 좋은 제안도 했는데 옥경 선배 아니 어떻게 공연 딱 한 번 하고 그날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무대 인사에 나오지도 않고 떠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퇴사 한 달 전 고지는 매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무대 씹어버린 온다를 연기해버리면 다른 배우가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냐고요. 지금 정연이도 아직 물을 부르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죠. 11화 예고를 보니 결국 강소복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옥경 선배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이를 발견하고 날 자각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겨우 찾았다 싶었는데 서해랑이 정연이의 재능을 꺾어버리자 정연이를 잃으면서 자신의 국궁 미래도 놓아버린 거죠. 거기다가 합동 공연 오디션이 끝나고 옥경이가 자해를 하고 핏빈 욕조 안에 들어갔던 걸 보면 정연이의 무너짐으로 옥경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옥경 선배가 끝까지 책임감 있게 공연을 마치고 그만뒀었다면 더 멋있었겠지만 옥경 선배의 용안도 미쳤고 연기도 미쳤으니까 인성까지 훌륭하길 바라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또 옥경이가 저렇게 매몰차게 말하고 떠나지 않으면 괜히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매몰차게 아무 미련 없다고 말하고 긴 가죽 자켓을 흩날리며 자동차 타고 떠나버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경이가 해랑에게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다라고 말한 걸 보면 옥경은 원래 도파민 중독자인가 봐요. 또한 옥경이 정연이를 만나러 목포에 내려가지 않고 정연이는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라며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닐 거라고 말했던 걸 보면 옥경은 원래 좀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이를 좋아한 것도 자신을 치고 올라올 만한 인재라고 여겼기에 기여했던 거였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회 예고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는 야반도주 안 하고 엄마가 허락하면 서울로 올라가겠다던 정연이는 밤마다 국극 연습을 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도 정연이는 국극을 하겠다는 마음을 접지 않았죠. 채공선은 매일 밤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정연이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고 결국 정연이에게 떡목으로도 소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정연이를 깨워 바닷가로 데려간 공선은 정연에게 없는 소리, 물을 불렀던 명창 정정열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요. 정정열은 타고난 떡목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소리로 바꿔놨기에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렸습니다. 채공선은 정연이 넣는 빈 소리를 뭐로 채울 거냐고 물었고 나라면 눈물로 한숨으로 채우겠다며 추월 만정을 부르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추월 만정을 들은 정연이는 자신의 빈소리를 연기로 채우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매랑 국극단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정연이가 목포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일인 줄 알았으나 옥경이가 매란에서 나간 후 매란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대일이 금관에 있는 돈을 들고 튄 후
금전적으로 위험했던 메라는 바보와 공주를 성공시켜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었잖아요. 하지만 문옥경이 없는 바보와 공주를 보러 오는 관객은 없었죠. 옥경의 은퇴 뉴스 발표 후 더 이상 티켓이 팔리지 않자 바보와 공주는 딱 한 번 이 공연을 끝으로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강소복은 결국 메랑국극당 건물을 팔아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연구생들도 문옥경과 서해랑이 없는 메란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결국 강소복은 짐을 싸서 나가는 연구생들을 보다가 쓰러지고 마는데요. 강소복 단장님 진짜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용하긴 했어요. 한편 영서는 쭉 너의 옆에 있겠다고 정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메란에 남았습니다. 근데 영서가 정년이에게 추월만정 레코드를 주러 목포에 내려왔던 장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이 드라마에서 지금 제일 성숙한 인물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난 영서인 것 같아요. 특히 주란이 발 걸어서 넘어뜨리며 기싸움 거는 다른 국국단원에게 우리 영서가 꽃병을 던져버리면서 이런 가짜는 기싸움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 무대에서 실력으로 이기라고 말해줄 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기존 세인 영서가 우리 편이라서 마음이 너무 편하죠. 근데 영서가 던진 레코드를 주우러 바다에 뛰어든 정년이가 수영을 못한다는 설정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았나요? 평생 바닷가에서 산 정년이는 수영을 못하고 서울에서 산 영서는 수영을 너무 잘하고, 물론 영서 집이 부자라 수영을 따로 배웠을 가능성은 있겠죠. 바닷가에 산다고 수영을 다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목숨을 구해줘도 지랄인 정년이에게 영서는 아직 너에겐 연기가 남아있다며 오디션에서 넌 내가 꿈꾸던 연기를 보여줬고 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연기를 하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너가 다시 무대 위에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 널 기다릴 거고 너의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죠. 한편 강소복이 쓰러지자 정년이는 이러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남은 사람들끼리 뭐라도 하자며 연구생들을 설득하고, 영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자며 야외에서 메랑국극단 신인 배우 무료 공연을 펼칩니다. 원작 웹툰에서 영서가 정년이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미래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남았어. 너와 나. 난 최고의 국극배우, 국극왕자가 될 거야. 너와 함께 서고 싶은 무대를 만들겠어. 그래서 돌아오게 할 거야. 사람도 사람의 마음도. 우리 영서 진짜 너무 단단해졌죠. 또한 영서의 이 말을 들은 정년이는 그래, 끝이 있어도 상관없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라고 화답합니다. 영서는 녹음이 짙은 공원에서 꼭 강한루 같은 곳에서 춘향전의 이몽룡을 연기하는데요. 영서가 이미 자명고와 바보와 공주 공연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여학생들이 영서의 무료 공연을 보기 위해 꽃다발을 사서 모여들었더라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관객들과 호흡하며 연기하고 소리를 하는 영서를 보며 환호했고요. 한편 정년이는 역 앞에 판을 깔고 심청전의 추월만정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목이 나간 정년이의 추월만정은 거칠었죠. 새소리도 나왔고 고음은 나오지도 않았으며 고장난 라디오 마냥 소리가 끊겼어요. 하지만 정년이는 나오지 않는 고음을 연기로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윤정년이 아닌 심청이 되면 소리도 할 수 있었죠. 윤정년의 소리는 아름다움, 섬세함, 감정 표현, 극적인 동작, 이 셋이 어우러진 목이 아닌 온몸이 부르는 국국 소리였습니다. 윤정년이 아닌 심청이가 부르는 추월만정에 서울역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청이가 울자 관객들도 함께 울었죠. 그렇게 영서와 정년이의 신인 배우 무료 공연을 통해 옥경과 해랑이 사라져도 메라는 건재하다는 걸 두 사람은 증명합니다.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